야담TV 잠자리 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던 그날, 그녀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혈연도 약속도 없었지만 그 인연은 여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워 키운 아이와 쫓겨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출발하세요. 여인은 시집 온 첫 해부터 살림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안채가 흔들리지 않았고 종들도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시어른 앞에서는 말이 적었고 말은 없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다르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돌려 말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자손이 끊기면 그 책임은 며느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여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여인은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울지 말자. 울면 더 약해진다. 대신 마음을 더 강하게 먹었습니다. 후처를 드리겠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집안이 그렇다. 그 말 한마디로 여인의 자리와 이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 쓰던 붓과 책 몇 권을 챙겼을 뿐입니다. 대문을 나설 때 여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져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여인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오늘부터는 누구도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인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쫓겨난 며느리는 2번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자락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집이 흔들렸고 겨울이면 손끝이 얼었습니다. 여인은 바느질을 하고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힘든 날이 많았지만 여인은 잘 버텼습니다. 이곳에는 눈치 볼 사람도 마음을 억누를 시어른도 없었습니다. 고단하지만 이 삶은 분명히 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장터로 가는 길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길가에 앉아 그저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비단이 섞인 옷인데도 여기저기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없었습니다. 굶은 듯 보이면서도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바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산골 아이가 아니다. 어딘가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틀림없다. 이리 오너라 춥지 않느냐? 아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여인의 곁으로 왔습니다. 여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아이는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 집이나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나 쓸 법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칫함은 곧 결심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며 많은 생각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조용했지만 여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여 이 아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세상은 나 같은 여인에게 또 다른 죄를 씌우지 않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등은 곱고 손톱은 깔끔했습니다. 말투 또한 산속에서 굴러온 아이답지 않게 단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버릇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어딘가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한때 누군가의 손에서 곱게 길러진 아이였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전에 어디서 살았느냐?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와지붕이 있는 집이었어요. 밤이면 등이 켜지던 집이요.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던 집이요.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속 아이가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결심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먹이고 재워서 될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글과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글자를 가르쳤고 문장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외우는 것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게 했고 글을 베껴 쓰게 하며 틀린 곳을 고치게 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어린아이의 빠름이 아니라 타고난 바탕이 있는 사람의 빠름이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 아이는 이미 어려운 글을 이해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끝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 가르쳤습니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의 키가 자라고 목소리가 변하고 손이 커졌습니다. 여인의 머리에도 흰빛이 조금씩 섞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인은 아이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글은 사람을 바로 세운다. 사람이 바로 서면 길은 스스로 열린다. 그때까지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다시 돌려놓을 인연이라는 것을.